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종 선정이 6월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유치에 나선 부산시가 빠지기로 하면서 경주와 인천, 제주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주시는 개최도시 유치 공모와 최종 선정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정부가 총선 이후로 연기했던 개최도시 선정을 오는 6월로 확정했습니다. APEC 개최도시 선정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개최도시 유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부산시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경주와 인천, 제주가 APEC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모를 앞두고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APEC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포용적 성장 가치.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서 하는 것이 APEC의 가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정 기조인 골고루 잘 사는 지방 시대를 연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는 또 정부가 공개한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다양한 준비에 나섭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 도시 여건과 국가 지역 발전도 4개 항목에 맞는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국제회의 도시로서 완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또 3km 반경 안에 회의장과 숙소가 다 갖추고 있고 건물들이 낮기 때문에 요인 경호와 안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21개국 6천여 명이 참석하고 1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는 6월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경주와 인천, 제주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지방대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2년차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전국 20곳,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대 등 5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포항공대와 안동대 2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는데 아깝게 본지정에서 탈락한 한동대와 예비지정 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대구권 대학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2년차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대구권 5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단독으로, 영남대 금호공대, 대구보건대는 연합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예비 지정에 통과했지만 본 지정에 실패한 한동대는 예비 지정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대학에 제시한 계획의 혁신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평가하였으며 성과 관리 영역과 지역적 특성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경북대는 대학원 비중을 현재 28%에서 43%로 늘리는 등 연구 중심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연 석박사급 청년 연구자들이 5천 명씩 양성이 되고 상시적으로 2만 명의 청년 연구 공동체가 대구에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한의학 자체의 벽을 허물어서 화장품이나 식품, 재활 같은 분야의 산업적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컬 대학에 신설된 연합형도 눈에 띕니다. 영남대와 금호공대는 사립대와 국립대 간 연합으로, 대구보건대는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함께 최초의 초광역권 구성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직업 능력을 국가적으로 표준화 만들고 그것을 고도화해서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8월 말 글로컬 대학 2년차 10곳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 안팎의 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외교 청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과 강제징용 등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과 울릉군이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한 제주 해녀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공동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에서 열리는 독도 그리고 해녀 전시회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한 제주 해녀의 역사와 활동 내역, 조업 방식의 변화 등 울릉도와 독도에 적응해가는 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두 박물관은 앞으로 독도 출향 물질 역사를 기억하는 제주 해녀를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장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사과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의성군의 한 사과밭. 푸른 이파리 사이로 가지마다 하얀 사과꽃이 폈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4월 초순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 올해는 냉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흉작을 겪었던 사과 농민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000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 농사도 이제 내 그만둬야겠구나.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을 버티니까 생기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로 사과와 배농가에 지급된 보험금만 1,600억 원. 같은 기간 과수작물에 지급된 총 보험금의 63%에 해당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30%나 급감했고 사과 도매 가격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지만 농민들은 높은 사과값이 반갑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비싼데 생산자들은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빚을 내서 인건비 주고 뭐 약값 주고 내 노동력은 빼더라도. 농민들은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마진을 줄여나가는 것 외에도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꼭지 무절단 사과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자르고 사과가 유통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꼭지를 안 자르면 상자당에 한 3,000원에서 3,500원이 전략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고. 올해 사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농협은 봄 냉해 피해를 잘 넘긴 만큼 앞으로 여름철 사과 탄저병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약재를 지원하는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햇사과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라 금사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 화림정사 주지를 지낸 고 불국당 신철대종사가 동국대 YG 캠퍼스에 장학기금 6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철 스님은 지난해에도 평소 모은 3억 원을 기부하고 올 1월 입적했는데 혜선 스님이 고인 뜻에 따라 남은 돈 6천만 원을 또다시 기부했습니다. 동국대는 신철 장학회를 설립해 3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줄 예정입니다. 남부 지역은 벚꽃이 지고 나무도 실록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북단인 비무장지대에는 야생화가 이제 꽃망울을 드러내며 가장 늦은 봄을 맞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간 동안 군락을 이룬 희귀 식물들과 북한의 고유 식물들까지 봄비 맞은 DMZ 식물원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비를 머금은 초록색 줄기 위로 노란빛의 꽃망울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선명한 꽃잎에 독성을 품고 있는 동이나물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색은 같지만 생김새는 다른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란 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DMZ 자생식물원에선 보통 꽃이 지는 4월이 되어야 야생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바람꽃과 얼레지꽃 등 북방계 식물과 계곡 주변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멸종위기종인 모대미풀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발 700m의 위치에 있어서 보통은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모두 1,100여 종. 8헥타르 규모 9개 야외 전시관을 갖추고 있는데 식물이 원래 살던 자생지를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북방계 식물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만주와 러시아에서 갖고 온 80여 종의 북한 식물도 다음 달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현지의 보존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식물들을 도입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 조건들을 맞춰서 현지 외에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야생화 전시에 이어 북한 식물 전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만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늘 열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며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떠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세제 혜택이 추진되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는 제외됐고 영덕과 울진, 울릉구는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항과 경주는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을 매달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HID 등 특수임무 유공자도 포함시켰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1,790명을 대상으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경주에서 30가구가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울과 한빛, 고리원전 인근에서도 잇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한수원은 앞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입상객이 많은 봄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임사물을 채취하거나 산림 무단 점용, 조경수 불법 채취 행위 등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에서 취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어서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